보시면요. P가 P면 Q에다 참이니까 이건 알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Q는 풀 줄 아셔야 돼요. Q의 범위는 x-2가 마일에서 1까지. 2씩 넘어가서 더하시면은 1에서 3까지. 이거 했어요? 네. 이게 Q입니다. 여기 Q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P인데, P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때 이제 자연수 A입니다. 자연수 A. 자, P. 3차 방정식이에요. 어쨌든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실근은 어떻게 구하냐? 3차, 4차. 실근은? 조립제. 조려야 돼요. 누구로 조려지냐? 1. A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A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A만 지울 생각을 해보시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하면 A가 지워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다 그랬습니다. 1이요. 그래서 1 대입하면은 0이 돼요. 조립제법을 해주시면은 1, A-6, 5, -A, 1. 이런 거 내가 이제 개수의 다항식 있으면 괄호 하라 그랬어요. 괄호 안 하는 건 잘못된 습관이고요. 여기 1 올라가고, 보시면 A-5죠? A-5 쓰고, A죠? 그래서 여기 0 안 나오면 지가 잘못한 거죠. 다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쟤는 P라는 거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x-1에 x의 제곱에 a-5x 플러스 a는 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실근은 여기에서 1이 나오죠, 우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는 더 이상 뭐 인수분해 안 되고,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P에서 나오는 애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해가. 그죠? 해가 저기에 포함이 된다. 자, 우선은 1은 여기 이미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은 어차피 포함이 되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P가 Q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누가 포함이 되면 되냐? 요 X의 제곱에 A-5의 X 더하기 A는요. 요거의 해가 저기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거의 해가 저기에 포함이 되면 되겠다.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는 A의 값을 찾아라. 그러네.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 뭐 명제 자체의 참거지 따지는 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비교한 데선 조금 난해할 수 있겠네요. 와 이거 저 혼자 하보라고. 맞았다고? 아 틀렸어요.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생각해보라 그래서 이거. 아니 당연히 시간 학생이 동안 생각했어요. 학생이 물어보면 생각해보라 그러죠. 뭐라 제가 그래. 다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안 알려줬잖아요. 이런 거 어딨어요. 나중에 해주려고 그랬나 보죠. 자 여기에 있는 해가 저기 1 이상 3 이하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무슨 문제인지 잘 안 보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뭐 들어본 적은 있지만 수업할 때 아주 또 이제 무게감 있게 니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진 않다 보니까 참고로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그 좌변의 그래프 2차 함수하고요 x축하고의 교점인가요? 여기가 해인가요? 네. 그죠? 이런 내용 개념. 근데 그 해가 1,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요 해가 1, 3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아마도 1이 한 이쯤에 있으면 돼요? 3이 한 이쯤에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냐? 들어보면 기억나나? 근의 위치 문제입니다. 이름 기억나요? 처음 뭐 어제 배운 것도 기억은 안 나기 때문에 근의 위치 기억나요 다니? 네. 근의 위치 따지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기계적으로 암기를 시켰거든요. 기계적으로 근의 위치 함뒤축 근의 위치 함뒤축 근의부 뒤합곱 뒤합곱 함뒤축 뒤합곱 함뒤축 함뒤축 뒤합곱 뒤합곱 함뒤축 막 이렇게 하고 아 이거 1학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1학기 부등식 할 때 거기 내용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거 대수 가도 또 나와. 대수 가서 이거를 안 하면은 그 문제는 그냥 버리고 가야 되고 근의 위치를 아예 모르시면 그래서 아무튼 근의 위치 문제야. 말 그대로 근의 위치가 이렇다 라는 거고 꼭 이 문제를 내가 시험에 나왔을 때 맞힌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그냥 나중을 위해서 알아주고 근의 위치는 뭐로 따진다? 함이에요. 함수값 D 판별식이죠. 네, 축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이만큼은 외워두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법은 그렸죠.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외운 근의 위치 가지고 조건을 잡으시면 돼요. 함 조건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요 식을 갖다가 f라고 하면은 여기 쓰여져 있는 어떤 값의 함수 값을 생각하면 돼요. 1, 3이 보이죠? 그래서 함조건은 f1은 보다시피 0보다 커요. f3은 0보다 커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퀄이 있거든요, 범위가. 그러면 1이 여기로 들어가도 되냐? 1이 이 자리로 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돼요. 되는 거예요. 그 판단해서 여기다가 는 넣어야 되고요. 이게 함. D는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얘기하면 되죠. D는 판별식입니다. 근의 판별이죠. 조건이 무슨 지금 근이 어떤 근이냐? D 조건은 뭐겠어요? D. 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그림 보면은 두실근인데요. 이건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거로 그렸을 뿐이지 어디에도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이퀄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축 조건은 이거는 외워야죠. 축방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얘가 축이잖아요. 그래서 축 조건이라는 건 보다시피 얘가 1하고 3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고 마무리하려고 해도 대부분 안 돼요. 뭐예요? 얘 범위 땡땡땡 구하시고요. 얘 구하시고요. 얘 정리하시고요. 얘네 세 개 다시 뭐 해야 돼요? 교집합 동시 해서 A 범위 구해야 됩니다. 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해볼 사람분들은 해보시고. 그러네, 여기 지금 여기 근의 위치가 있었네. 네. 이렇게 보면 얘가 뭐 제일 어렵겠네요, 여러분. 근의 위치. 선생님 이거 왜 쉽다고 하셨어요? 아니, 이거 저기 조건만 보고. 무조건 풀어야 된다 그랬는데. 조건만 보고. 자,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Q에 있는 절대값 부등식 풀 줄 아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모르는 개수가 있더라도 조릴 줄 아셔야 돼요. 요거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다음이요. 3번이요. 자, 13번은 왜 이런 문제가 일부 학교들이 내기도 하고 우리 책에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잘 안 하고 넘어갔어요. 유형적으로. 할 사람만 하라 그랬는데 F3 구하래잖아요. F3.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가지고 3을 구해보자. 뭐 이런 소리인데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푸는 건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자, x에다가 x분의 1을 넣어봐요. 그럼 쟤는 앞에 거는 fx분의 1 되죠. 자, 뒤에 거는 3fx 되죠. 우변은 x분의 3 더하기 2x 돼요. 이해돼요? x에다가 x분의 1 넣어요. 질문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뭐 할 것 같아? 그래도 어렵긴 하죠. 그리고 나서 내가 f3 구하라는 거니까 fx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두식 잘 보면 뭐 하고 싶어져요? 계수 비교. 계수 어렵다. 뭐 하고 싶어져?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진짜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는 이제 fx 구하는 게 힌트입니다. 이 문제가 f3 구하라지 않고 만약에 fx 구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 fx 그냥 대입? fx 어떻게 구할 거냐. 대입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두식을 잘 보시면요. fx를 내가 라지 x라고 두고 fx분의 1을 라지 y라고 두시면요. 얘는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뭐예요? 1차 방정식이에요. 연립. 둘이 연립하면은 라지 x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못 구하시는 건 중학교 2학년 연방 못 푸는 겁니다. 괜히 우변에 문자 있다고 쫄지 마시고 제발. 당연히 둘이 연립해가지고 fx를 구하려면 라지 x를 구하려면 y를 소거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밑에다가 3배하고 둘이 빼면 되겠네요? 그죠? 나와요. 거기에다가 3 대입하면 답이죠? 야, 지금 쓰지 마세요. 이거 지금 쓰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우선 이따가 보실 시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런 건 어쨌든 서술형이나 그쪽 대일 텐데 하나 맞추면 대박이긴 한데 자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인데 원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해서 요렇게 지나는 건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니까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프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데는 얘인데 y절편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얘보다 더 이렇게 좀 들어 누워야 되겠죠. 완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인데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쨌든 역함수라는 애는 어떻게 그려지냐. 얘랑 y는 x 대칭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다가 y는 x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 정도가 y는 x선이거든요. 아까 누가 물어봤더라? 다은이가 물어본 거였나? 응, 아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검은색으로 한 게 fx 그럼 f 인버스 x를 만약에 역함수를 그려본다고 치잖아요. 어떻게 그려져요? 그리는 요령 잘 보시면은요. 얘부터 그릴게요. 얘 오른쪽에 있는 직선 얘부터 그릴 거면은 점 2개만 보내세요. 얘 어디로 가겠어요? 0,2는? 2,0으로 가겠죠? 여기 1,0은 0,1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얘를 갖다가 그려주시면 대칭시켜서 그려주면은 직선이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얘가 있던 직선을 한번 다 그려보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선 그리는 이런 걸 보여드린 겁니다. 얘도 좀 어려워요. 18번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요? 얘는 아까 0,2였으니까 2,0으로 가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요 정도니까 요거 대칭시키면 한 요 정도 되면 되겠어요? 요 정도? 대칭? 접으면 대칭 관계? 그러지 않아요? 요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될 거라고요.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요지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배웠어.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못 하더라도 이건 알아야죠. 얘가 지금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인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뭐라고요? 이거 봐요. 지금 얘를 못 푸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하지만 지금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못 구하시는 거는 문제가 좀 크죠.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거 어떻게 왜 이거? 원함수하고 y는 x로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 다시 하셔야 돼 이거 지금. 네? 안에서 모르시는 분들 말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이거는 완전 대표용인데. 대신 이게 이제 항상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항상 되는 건.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얘가 이제 항상 되려면은 원함수나 역함수가 이제 증가할 때만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원함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거든요. 감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원함수하고 y는 x의 교점 이것도 구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또 더 구해야 돼. 교점이 더 있어 더 구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시키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얘보다는 다른 것부터 하셔야 되겠네. 지금 이것도 대답이 안 나오면 좀 문제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틀린 거 뭐 이따가 이제 기본 프린트도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프린트나 쌤이나 거기에서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 원함수하고 y는 x 교점 이거는 꼭 해야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18번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은 그래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 자, 얘는 이제 합성함수죠. 아시는 거. 자,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FA가 2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나는 우선은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2가 되는지부터 찾을 겁니다.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2가 되는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F가 이거잖아요.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2가 되냐. 다시 말하면 4x 플러스 4는 2가 될 때를 찾고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는 2가 될 때를 찾을 거예요. x값. 이거 왜 하는지 아셔야 되겠어요. 지금
f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2가 되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마 2고요.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천천히 하면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옆에 x의 범위가 0하고 1입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얘도 천천히 구해주시면은 얘는 그냥 3 곱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 곱하면은 얘 6이죠. 넘어가면은 10이죠. 나눠주면 얼마예요? 2분의 5?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지금 1에서 4예요. 돼요, 안 돼요? 2.5니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2가 되냐? 아, f에다가는 2분의 1이랑 2분의 5를 넣으면 2가 된다. 이거를 찾은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근데 내가 지금 넣은 게 누구예요? 내가 지금 주먹으로 가린 데인데 f에다가 누구를 넣으면 2가 된다? 2분의 1이나 2분의 5를 넣으면 2가 된다죠. 근데 여기가 지금 x 자리가 아니고 치워보니까 뭐예요? fa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우리가 알아낸 정보로부터 fa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거나 fa가 2분의 5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a를 찾으셔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그럼 다시 어떻게 구해요? 다시 이 상황에서 또 저기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분의 1 찾고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4는 2분의 1 x를 찾아요. 대신 찾은 애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범위에 맞는지 보셔야 돼요. 자, 위에 거는 풀어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분의 428 7이거든요. 8분의 7 나오는 것 같아요. 8분의 7 계산해보니까 천천히 하시고요. 몰라요? 틀리면 다시 하세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찾으시고 여기도 찾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FA는 2분의 5에서 여기서도 다시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2분의 5 찾아놓고 그 3분의 4x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는 2분의 5 찾아놓고 요게 이제 그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얘네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은 찍어도 당연히 답은 찍어도 뭐는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보시면 4, 5번은 아니겠죠. 왜? 아니 지금 보다시피 맥시멈 근이 잡혀봤자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야. 근데 저기 4, 5번 5개, 6개래잖아. A 값으로는 대봤자 4개죠. 대봤자 4개. 그죠? 그냥 찍어보면은 왠지 4개는 아닐 것 같지. 1번이에요? 몰라. 이거는 찍지마. 생각났는데. 찍지마. 다 계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과정들이 다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문제인데 들어가서 보면 이런 18번보다 할만해요. 개념적으로 막 상위, 심화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대입하고 조사. 그러니까 우선 이 문제 핵심은 첫 번째로 뭘 잘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뭘 구한 거냐. 우선은 얘 합성한 게 2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선은 누굴 넣었을 때 2가 되는지 먼저 찾아. 근데 걔가 A가 아니야. 걔가 누구야? FA인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 문제 풀이. 나머지는 다 연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없어요. 없다고? 풀었으니까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믿지 마세요. 아니, 뭘 또 믿지 마라. 다은이는? 17번. 17. 요런 거는 그래도 경우의 수 문제라.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봤나? 우리 반은? 1대1 대응이죠. 우리 쫓아 놓으셔야 되고. 본거 같은데. 자, 이 식 잘 봐요. 이 식은 이제 이 식은 잘 보니까 특징이 뭐냐? x에다가 0 넣어봐요. 자, 그럼 f0은 마이너스 f0이죠. 아, 뭔 소리예요? f0은 얼마? 0이라는 소리예요. 확정돼요. 확정. 확정. 그리고 x에다가 예를 들어 1 정도 넣어보세요. 정의역에 1이 있잖아. 그럼 f-1이 마이너스 f1이 된다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f-1이 2로 가잖아. 그러면 f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F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2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아니 얘가 예를 들어 이놈의 값을 내가 2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동으로 얘는 뭐 돼요? 마이너스 2 돼요. 이게 뭔 의미냐? f 마이를 정하니까 f1이 정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런 특징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f-2도 마이너스 f2가 돼요. 그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함수의 개수를 조사를 해보시면 우선 당연히 누구부터 그려야 되겠어요? 대응을 누구부터 시켜야 되겠어요? 0. 그렇죠. 확정된 거요. 얘는 무조건 1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치입니다. 자기가 먼저 보내고 싶으네. 난 양수 좋으니까 1부터 보낼게요.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경우의 수야. 그래서 함수의 개수 문제 다 경우의 수.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5군데. 왜? 네. 왜 5군데야? 다은이는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한 명은 5군데, 한 명은 4군데네. 왜 4군데야? 0은 못 가죠. 고쳤대네. 자, 0은 못 가죠. 1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4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이 네? 1이 갔어요. 아무데나 만약에 여기 갖다 쳐요. 그러면 얘가 가는 순간 누구도 정해진다? 마일도 정해진다. 마일은 어디로 가겠어 지금은? 1로 가겠죠. 반대편으로 무조건 정해진다. 여기 4, 4가지 안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몇 군데? 그렇죠. 2군데죠. 1대1 되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가. 그러면 자동으로 마이는 반대편으로 가지. 끝. 8가지. 괜찮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고 풀기에. 자, 어차피 이거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 한 번도 안 했냐? 했어?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같이 해가지고 만약에 요 조건 바꿔서 문제를 바꿔서 f-x는 fx가 되는 1대1 대응의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일 012 아까랑 뭐가 달라졌는지 아셔야 되고 아까랑 달라진 게 지금 여기가 부호가 사라졌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부호가 사라지니까 달라지는 차이점이 뭐야?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0 넣어봤자 F0은 F0 당근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는 요 관계식은 0은 0이라는 게 하나가 얻어져요 항상. 근데 요 관계식은 얻어지는 게 없어. 차이점을 아셔야 돼. 외우는 게 아니고 해보니까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누구부터 대응을 시킬 거냐? 뭐 0부터 가죠. 0이 센터니까. 그럼 0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5군데. 경우의 수예요. 5군데. 입니다.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도 되고요. 아무데나 가도 되니까. 그냥 마일로 가볼게요. 0은 너무 영스러우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구 보내요? 1부터 보내죠. 자, 1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요? 여러분 이거 좀 1대1 대응은 어렵겠다. 우선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1대1 대응 지우고 1대1 대응 지울게요. 그냥 함수의 개수 이것만 되는 거. 0은 어쨌든 5군데고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그렇죠. 여전히 5군데. 이제 1대1 대응 없으면은 다시 아무데나. 근데 예를 들어 아무데나 여기다 썼어. 근데 이제 특징이 뭐야? 요 특징에 의해서 아까 전에는 뭐 1이랑 마일이랑 부호가 반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이랑 마일이랑 그냥 둘이 그냥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1로 가는 순간 마일은 어디로 가야 돼? 얘도 똑같은 데 가야 된다. 같은 데 써야 된다고. 같은 데. 선택권이 없어요. 2가 쏠 수 있는 몇 군데? 5군데죠. 아무 데나 쏴. 그러면은 이 마이도 거기 따랐어. 이제 얘는 얼마? 5에 3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해서 여기 공부 요 정도까지는 좀 해주면 좋겠다. 다음이야? 맞았어? 그 친구 8? 틀렸어요. 다시 고치 지금. 다음. 없습니다. 다은이는 아 근데 5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은 빨리 다 읽고 고치시고 5번은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이나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각각의 조건을 좀 간단히 나타내라 그랬어요. 간단히. 얘는 뭐 약간 특이하게 다 집합얘기이긴 해요. 예를 들어 기억에서 얘는 뭐 간단히 하고 자시고할 게 없고 얘를 좀 간단히 해보는데 얘가 이제 뭐냐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가. 이런 걸 해석을 해놓고 뭐 충분인지 필요인지 필충인지 따져라 이거죠. 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얘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건데 A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다. 외워야 돼. 이 정도는. 네. 자꾸 해서 보여야죠. 뭐가 돼요? 양변에다가 여집합을 줘봐. 양변에다 여. 그럼 좌변 뭐 돼? A 뭐 돼? 교 B여 공대지.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많이 본 거거든? A차 B가 공이거든? 교집합 여집합. A차 B가 공이라고. 얘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A차 B가 공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어차피 명제부터 시험에 들어가도 집합 내용 다시 하셔야 돼요. 다은이 A차 B가 공이면 뭐예요? 북한다가 아니고 포함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놓고 놨더니 얘잖아. 그럼 얘랑 얘는 필충이 돼 안 돼? 그래서 되는 거야. 이렇게 찾아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해놓고. 너무 어렵다. 글쎄 근데 이게 기억의 예보기에 대한 처리인데 우리가 얘에다가 그럼 이제 아마 예진이가 궁금해할 수 있는 건 이거지. 왜 저기다가 여집합을 하고 시작을 하냐. 안 해도 돼. 그냥 안 하고 그냥 외워서 바로 일로 가도 되는데 안 해온 상황이라면은 적어도 여집합을 하면은 좀 아는 모양으로 바뀌긴 하거든. 좀 더 익숙한 얘보다. 우리가 왜 옛날에 이거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랑 똑같은 거 몇 번 쓰라 그래요. 네, 몇 가지 쓰라 그러거든요. 기억 안 나요? 그래요. 니은 볼게요. 니은 A차 B가 0 나왔네요. A차 B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우선 얘는 A가 B에 포함된다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B, 교, C는 0이다. 그냥 둘이 서로소다 이거야. 그죠? 그러면은 B에 A가 포함이 될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B에 A가 포함이 된대. 근데 B랑 C는 교집합이 없으니까 C는 어떻게 그려야 돼? 그냥 뚝 떨어지게 이렇게 그리면 되지. 네. 그랬을 때 이거는 A가 C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한 거 같긴 한데 A가 C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한다였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5번 문제는 그래서 요런 애들이나 요런 애들에 대한 처리가 안 잡히면 조금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쉽게 준 게 아니라 얘는 참고로 뭐냐? 선생님이 읽을 때 뭐라고 읽으냐면 여집합 쪽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읽거든요. 여집합 쪽으로 포함되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걔네들이 서로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기억니은은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A가 B에 포함될 때랑 같은 거랑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서로소랑 같은 거랑 요런 애들을 갖다 몇 가지를 알고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기억 안 나죠? 여집합 쪽으로 포함되면은 걔네들이 서로소. 여집합 쪽으로 포함이 되면은 걔네들이 서로소. 대충 자, 알아요. 대충. 이거는 뭐 대충 하면 좀 애매해요. 디귿은. 그래서 두고요. 됐어요. 두시고 디귿에서 마찬가지로 얘는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얘는 뭐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 해석할 때 벤다이어랑 수식이랑 적당하게 혼용하는 게 좋다 그러거든. 혼용. 얘는 뭐예요? 앞에는 A, 교, B, 여는 뭐예요? 앞에 거는 뭐예요? 얘는 여기 아닙니까? 자집합. 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 이게 지금 여집합이 있으니까 안으로 좀 기어 들어가면 뭐예요? A 여집합 교집합 B야? 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는 뭐야? 여기네. B차 A. 둘이 합하면 얘네 그냥 색칠한 거. 얘는 공집합이다. 얘랑 얘랑 합한 게 공집합이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얘랑 얘랑 합한 게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P랑 집합이 있는데 P랑 Q랑 합집합한 게 공집합이래요. 합집합한 게 합친 게. 이 말은 뭐겠어? 합집합해가지고 공집합이 된다는 거는 그 합집합하는 애들이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합쳤는데 공집합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걔네가 다 공이 돼야 돼요. 공공. 그래서 여기 공, 여기 공. 이런 소리야. 그럼 A 어디 있어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가 공이래네. A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가 A죠. B 어디 있어요? 여기가 B인데 여기가 공이래. 여기가 B죠. 그럼 A랑 B랑 지금 무슨 관계야? 둘이 같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필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도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5번을 아예 버릴 필요까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거 맞는데 우리가 셈이나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프린트해서 어쨌든 이 필요 충분이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은 습득해 나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버리면 안 되겠고. 다음이야? 진짜 이제 없습니다. 자, 우선 그럼 정답 좀 체크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고쳐볼게요. 이거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고치시면서 잘 안 되면 질문하고 다 되면은 그 프린트. 근데 프린트 지금 뭐 다은이만 풀었어? 얼마나 풀었어?